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로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9시 20분 방송 종료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 팍스 밀키트에 담아서 전달해 드리니까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로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밀키트 메인 재료 준비해 주실 전문가님 김현홍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해뒀습니다. 샵 3989 번호로 김현홍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링크 누르고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그 안에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인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양시장은 전약 후강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1%대 상승으로 지난주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신년 첫 주, 시작은 아쉬웠지만 한 주를 되돌아보면 코스피는 2.4%, 코스닥은 1.4% 오름세로 기분 좋게 주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는 대장주인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와 금융주, 건설주 등이 골고루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작년 연말 배당락일 이후로 매물을 쏟아내던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선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 기대감에 따른 달러 강세로 5원 가까이 올라서 개장했던 원달러 환율은 1원 미만 하락한 1268원 60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에서 2년 전쯤 부동산 규제 당시에 시행했던 부채 규제 조치를 수정한다는 소식에 환율은 정오쯤부터 급락세를 탔습니다. 양지수는 오후 2시쯤 7점에 비하면 오름폭을 살짝 줄인 채로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2,300포인트, 코스닥은 장중 69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종가는 1% 넘게 오른 2,289포인트였습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빨간불로 마쳤고요. 코스닥은 1.33% 오른 688선에서 마감가 형성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거래소에는 외인과 기관의 동반 사자세가 유입되면서 지수가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새해 들어서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중이고 금융투자 위주로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던 기관은 7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매물을 담아갔는데요. 7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 포지션이었습니다. 개인은 670억, 기관은 70억가량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신규 고용수가 여전히 20만 개에 이르고 실업률도 오히려 낮아지는 등 노동시장은 계속해서 뜨거운 상태지만 임금 상승률이 소폭 둔화한 데 안도하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연준의 긴축 강도가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을 만한 힌트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12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22만 3천 개 증가하면서 지난달보다는 적었지만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월가의 예상치인 3.7%보다 낮은 3.5%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하면서 상승폭이 0.2%포인트 줄어들었고 전월 대비로도 감소했습니다. 이번 고용보고서는 1월 31일에 열릴 FOMC 회의를 앞두고 공개되는 마지막 고용지표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피벗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려면 뜨거운 고용 상황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에 비하면 역부족이라는 평가지만 임금 상승률이 소폭 둔화됐다는 소식만으로도 투자자들을 어느 정도는 안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서비스 부문의 경제 지표 악화도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는데요. 12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는 49.6으로 시장의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PMI가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서비스 업황이 다시 둔화세로 돌아섰다는 의미로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다우산업지수는 2.13%, 나스닥이 2.56%, S&P 500 2.28% 상승하면서 3대 지수는 모두 2%대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밀키트로 알려주셨던 종목들인데요.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해드리는 팍스 밀키트, 방송에서는 테마나 섹터 위주로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만 공개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샵 3989번으로 문자 한 통 보내고 입장 가능하신데요. 김현웅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남겨주신다면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밀키트도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 확인해 가시기 바랄게요. 자,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이 조금 12월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은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드림텍이 7%, 하이브와 실리콘투는 각각 두 자릿수대 수익률 기록했고요. CMG제약이 8%, NHN벅스는 2.7%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에코마케팅도 1.6%, 셀트리온제약은 7%대 상승하면서 매도 타이밍 잡아주셨고요.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12월 27일에 5,500원에 진입해서 56,400원에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11%가 넘는 수익 챙겨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한 주의 시작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네. 한 주 오랜만에 뵙는데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에서 인정된 가치를 발굴해서 여러분에게 타이밍을 알려드리는 밸류 타이머 김연홍입니다. 주가는 실물 경기에 선행합니다. 네. 미래 전망을 보시고 차트를 중심으로 대응하셔서 새롭게 출발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월요일 한 주의 시작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돌아오셨으니까요. 오늘의 팍스 밀키트도 알차게 준비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분석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시장 투자 전략까지도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
미국장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네. 할게요. 일단 지난주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아침에 마침 미국 시장이 2%대 강세 좀 강하게 오르면서 네네. 마쳤습니다. 오늘 좀 우리 시장도 그 상승의 기운을 받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미국 시장 분석부터 한번 도와주시죠. 네. 미국 시장이 주 중반까지만 해도 FOMC에서 매파 발언이 나왔고 맞아요. 또 인플레 지표가 좀 명확하지가 않았죠. 굉장히 의심스러운 국면에서 상당히 이제 혼조 국면을 나타내다가 금요일 날 이제 서비스 부문에 좀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고용도 좀 둔화됐다 이런 이제 소재가 나오면서 서비스 부문이 인플레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미국에서는 네. 굉장히 서비스 부문이 높거든요. 그 이제 호재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 금요일 날 급 반등하면서 단기적인 추세 전환이 나왔거든요. 미국은. 네,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반등이 나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오늘 우리 시장은 사실 우리 시장이 먼저 상승이 반등이 됐죠. 네. 미국보다 먼저 반등이 나왔고 미국이 이제 뒤따라온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뭐 우리 시장 조금 올라간 모습인데 미국 시장 금요일 날 상승분이 오늘 우리 시장에 조금 더 추가 반등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좀 추가 반등이 가능할 것 같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희는 뭐 그 전부터 며칠 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바닥에서 올라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쌍바닥을 봐야 되는 국면이라 일차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또 네. 태도를 취하시면서 네. 일부 분할 매도도 좀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네. 차트 통해서 설명 도와주시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차트 한번 보시면은 뭐 한 2주 동안 거의 뭐 12월 중순부터 한 보름 가까이 계속 5일선 이제 수렴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방향이 뭐 불확실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이제 21선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60, 120 골드가 나면서 되돌림 수렴 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네. 일단 이제 하락보다는 요 박스권에 이제 반등 모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이제 추후에 다시 이제 바닥을 이제 다지면서 쌍바닥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다우보다 많이 하락을 했어요. 하락이 완전 깊기 때문에 아직 20일 돌파가 못 나왔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20일 돌파가 나온다 하더라도 좀 쌍바닥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추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이 쌍바닥 형성 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나스닥은. 네. 그리고 저희 시장 같으면 나스닥하고 비슷한 모습이에요. 저희 시장은 코스피나 코스닥은 뭐 아직 60, 120 골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많이 하락을 했죠. 좀 하락폭이 굉장히 커요. 미국보다 커서 미국 나스닥 마찬가지로 바로 간다기보다는 오늘 반등이 좀 나와서 20일 돌파가 나오더라도 좀 쌍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반적인 그 흐름상에는. 그래서 오늘 20일 추가 돌파가 나온다 하면은 분할 조금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시고 다시 20일이나 11선 지지받는 모습 보시고 추가 매수하면서 비중 늘려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네. 우선은 지난주에 좀 애플과 테슬라 이런 기술주 위주의 좀 하락폭이 크면서 나스닥이 좀 많이 네. 빠졌다가 금요일엔 좀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견고한 흐름을 지켜주고 있지만 우리 시장은 좀 나스닥 차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나와서 21선 돌파가 된다면은 분할 매도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주 한 주 저희 시장 돌아본다면은 초반에는 하락 출발했다가 네네. 중간쯤에는 혼조세를 보이다가 네네네네. 이제 금요일에 좀 상승이 나오면서 마쳤는데요. 이게 좀 저희가 소위 기대하고 있는 1월 랠리, 뭐 까치 랠리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는지 이번 달 전망을 지난주 통해서 좀 돌아본다면은
아, 1월 한 달은 좀 지수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좀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낙폭 과대 상태에서 일단 차트상으로 되돌림 반등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쌍바닥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쌍바닥 이후에 이제 다시 하락할 수도 있어요. 있고 이제 반등 다시 이제 본격 반등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쌍바닥 받는 모습을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확률적으로는 이제 흐름상에는 쌍바닥 형성한 다음에 이제 본격 기술적 반등에 들어가지 않을까, 기술적 반등, 수렴 반등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이제 급반등 이유가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떤 악재의 소멸 과정이다. 이제 재고 축소를 하면서 네. 반도체 업황이 이제 호전이 예상된다. 이런 차원에서 급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는 업황 호전 이제 예상 국면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상승 국면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수도 거기 따라가지 않을까. 반도체에 의해서 지수가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반도체 흐름과 마찬가지로 쌍바닥 이후에 어떤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1월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주들의 상승이 좋았었는데요. 뭐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연말에 좀 힘을 못 쓰던 반도체주들이나 2차전지 관련 뭐 대형주들이 좀 1월이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CS2023 관련돼서 네네.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또 그쪽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그 밑에 작은 중소형주들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좀 낙폭 과대에 따른 수렴 국면이지만은 좀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우리 지수가 따라서 올라올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네, 정리해 보여집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얘기 간단하게 지난주 시장과 미국 시장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현재 시간 8시 47분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상지수 한번 체크하고 지난주 테마 있었던 부분 김영 전문가님께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예상지수 한번 확인을 하자면은 일단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그 폭이 더 큰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1% 가까이 올리면서 2,300선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312포인트 지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 상승 중입니다. 포인트로 보시면은 3포인트 조금 넘게 한 3.5포인트 정도 상승 중이고요. 692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개장 후에 자세한 지수 상황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삼성전자 얘기하고 반도체 관련주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말에 이어서 좀 반도체 업황,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 정도, SK하이닉스도 2% 넘게 올랐더라고요. 이게 좀 어차피 반도체 업황의 실적이 어려웠다는 거를 대부분 다 알고 계셔서 선반영이 됐고 이제는 좀 올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가 축소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주가가 올랐다는 분석들이 있던데 전문가님은 그 반도체주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실적이 예상보다도 많이 하락했죠. 영업이익이 70%면은 막 8년 만인가요? 그죠? 그렇게 맞아요. 상당히 충격적인 건데 이제 반면에 주가는 올랐죠. 그 뉴스에 사라, 뉴스에 반대로 해라.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나온 그런 어떤 모습 같은데요. 네. 근데 크게 봐서 지금 뭐 반도체 업황이 계속 나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많이 하락했었죠.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고 감축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급 물량이 줄어드니까 가격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가격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업황 전체의 호전으로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기가 어떤 실적이 생각보다 빨리 악화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좀 더 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제 주가가 반등한 건데요.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반등이 뭐 크게 나왔죠. 실적 발표 전에 이미 이제 5일선 돌파하면서 네. 큰 양봉이 나왔고 이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1차적으로 11선도 20일 돌파하면서 1차 반등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정 과정이 있었던 건데 20주를 하락하다가 바로 20일 돌파가 나왔죠. 반등하면서. 그러면 이제 20일 지지가 나오면서 이제 쌍바닥 이제 주봉상 반등 국면 들어가는 거거든요. 차트상에는 그렇게 보여지고 이제 월봉상에도 이제 5월선을 긴 음봉을 하락했다가 바로 이제 회복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10월선 돌파 과정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큰 추세로는 이제 우상향으로 이제 간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일봉상에는 아직 이제 그 역배열 상태고 60, 120이 골든 낮지만은 그 수렴 과정에 들어가거든요. 일봉상에는.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상에는 장기적인 상향 트렌드로 이제 전환이 됐지만은 일봉상에는 상당히 등락 과정이 예상이 돼요. 그리고 또 일봉상 등락 과정에서 하락폭이 크다 그러면 다시 반전될 수도 있어요. 주봉에. 그걸 항상 유의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이제 수렴 반등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와 마찬가지로 60, 120 골드가 난 이후에 요 박스권에서 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쌍바닥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본격 방향이 정해질 것 같아요. 그 상반기 중에는 상당히 이제 좀 등락이 거듭되는 박스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네. 반도체 주들 저희 삼성전자 차트 우선 봤습니다. 일단 상반기 중에는 좀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쪽이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좀 힘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사실 SK하이닉스 작년 하반기에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면서 기회다, 담아라 이렇게 의견을 좀 주시는 분들도 있던데 우선은 SK하이닉스가 좀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김현웅 전문가님께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SK하이닉스는 뭐 삼성전자보다도 실적 충격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죠. 빨리, 훨씬 더 빨리. 그래서 네. 상당히 이제 낙폭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깊은 상황이어서 차트상에도 지금 뭐 일단 하이닉스 일봉 한번 보시면은 네. 삼성전자는 60하고 120이 골드가 난 상태에서 수렴 과정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20, 60이 아직도 역별 상태예요. 그래서 수렴 반등이라기보다는 역별 상태에서 그냥 되돌림 과정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 등락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좀 반등한다 하더라도 좀 늦지 않을까. 반등 속도나 폭이 삼성전자보다는 늦지 않을까 이렇게, 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일단 최소 20하고 60일이 골드 정도는 나야 되거든요. 추세상에. 그래서 이걸 확인하시고 20, 60 골드 나고 눌림목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양봉 나올 때 그때 좀 진입하는 게 좋지 않으실까. 하이닉스는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SK하이닉스의 매수 의견을 주신 부분은 21선과 61선의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질 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선은 삼성전자보다도 조금 상승 폭이나 그 속도가 조금 더 늦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뭐 대장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도 일단 상반기는 조금 계속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네, 상반기 하이닉스는 뭐 삼성전자는 박스권에서 움직이겠지만은 하이닉스는 상당히 등락이 더 큰 변동폭이 큰 혼조 국면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직까지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상반기 반도체 대장주들의 흐름, 삼성전자는 좀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 SK하이닉스는 그보다 좀 등락이 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또 다음 테마를 하나 보자면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듯 싶다가
연초가 되고 나서 좀 반등의 국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업종인데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가을쯤 저희 네옴시티 이슈가 있을 때 강하게 들썩였었는데 그 뒤로 이제 겨울이 되면서 같이 좀 얼어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1월이 되고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소식이 나왔고요. 해외에서는 두바이발 이슈가 나오면서 건설주들이 좀 지난주 한 중반부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건설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 정책적인 것 때문에 네. 테마가 형성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건설 쪽이 음. 되는데 종목을 쭉 보니까 제가 일반 뭐 토목이나 이런 종합건설 쪽보다는 주택이나 건축 쪽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일단 네. 차트상에는. 네. 그래서 뭐 주택 같은 경우에도 뭐 GS 건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래서 뭐 대우건설이나 이런 네. 주택이나 이제 건축 쪽에 경기 부양이 뭐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좀 주목받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시장이 조금 이제 단기 반등 마무리하면서 조정 들어간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런 건설주들이 시장의 주도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실제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대우건설이 한 8.9%, 9% 가까이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올랐고요. GS건설도 8%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우리 건설주들 중에서는 주택, 건축 쪽이 차트상 흐름이 좋아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종목 그러면은 차트 분석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말씀해 주셨던 GS건설 네. 차트상으로 한번 흐름 확인해 볼까요? GS건설 지난주 금요일에는 8.4%가량 올랐었습니다. 차트상 흐름도 네, 전문가님 한번 도와주세요. 상당히 좋죠. 일봉상 흐름 보시면은 배당락하고 이제 지수 따라서 뭐 폭락을 했었는데 뭐 단기에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긴 양봉으로 운목을 완전히 다 감싸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역별 상태에 있지만은 이 반등 폭이나 강도가 굉장히 세거든요. 굉장히 네. 여기 정책적인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주봉도 보시면 이제 주봉상에 이제 거의 바닥 마무리하면서 5주선 쌍바닥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네. 월봉상에도 지금 이제 5월선 돌파하면서 이제 바닥 탈피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그 주택 건설 쪽에 네.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꼭 GS 건설 아니라도 다른 쪽에 주택 건설 쪽 업체들 좋은 모습이라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네. 네, GS건설뿐만 아니라 관련된 건설주들 모두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가 작년에는 네옴시티발 이슈로 인해서 그 테마가 한동안 좀 이어졌었고 그 안에서 순환매들이 계속 돌았었잖아요. 처음에 뭐 건축 설계 쪽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뭐 수처리 이런 쪽까지 넘어오면서 좀 길게 이어져 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두바이 같은 경우에도 뭐 일경원을 투자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태영건설처럼 그 전에 두바이 수주 이력이 있었던 종목들이 지난주에 좀 좋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두바이발 이슈도 저희 좀 한동안 건설주들이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줄 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바이하고 네옴시티 쪽은 이제 뭐 많이 오랜 기간 반영이 됐었죠. 그 테마는 오랜 기간 반영이 됐고 이제 조정이 들어갔는데 아직 그렇게 반등 모습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바이나 이쪽은 조금 더 조정 매물 소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주택이나 이제 건축 쪽에 직접 정부 정책에 연관되어 있는 국내 정부 정책에 연관되어 있는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은 좀 네옴시티나 두바이발, 중동발 이슈들이 길게 이어져 온 만큼 국내 쪽 이슈에 주목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설업종 얘기까지 들어보도록 했고요. 앞으로의 밝은 전망 예상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종목 얘기를 가려고 하는데요.
HLB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12%가량 11.5% 정도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그리고 HLB 그룹주들까지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리보세라닙, 항암 신약이 이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신약 허가 신청이 곧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볼 때마다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를 때도 HLB는 항상 좀 못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긍정적인 호재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20% 넘는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전문가님 이 HLB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저희가 투자 타이밍 만약에 지금이라도 더 앞으로의 이제 이런 신약 허가 신청 이런 기대감으로 진입을 해봐도 될지 관련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약 바이오주가 이제 일단 중국 코로나 관련해서 뭐 감기약이라든가 코로나 치료제 이쪽으로 이제 테마가 형성됐다가 이제 신약 개발 쪽으로 좀 옮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수년간에 걸친 이제 연구 개발 임상 실험을 통해서 금년에 결과가 나온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약 개발 업체들이 이제 최근에 제약 바이오 주목받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HLB 이제 제약이라든가 그룹주도 올랐는데 HLB 제약 자체적으로는 괜찮은 모습이거든요. 네. 펀더멘탈이나 차트 괜찮은데 이제 모기업이 HLB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모기업 HLB가 조금 일단 재무 구조상에 조금 네. 취약해요 많이. 아, 그래서 그래요? 지금 네. 영업 손실이 매출을 초과하는 상태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조금 HLB 제약 자체적으로는 괜찮은데 신약 개발 모멘텀이 있어서 어떤 모기업의 구름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뭐 다른 신약 개발주들도 많으니까 HLB 제약은 조금 이제 모기업이라든가 이런 재무구조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시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으실까 이렇게 좀 제안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희 HLB 얘기를 들어봤었는데요. 우선은 좀 지난주 금요일 급등이 나왔었던 부분은 단기적인 이슈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흐름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모기업의 현재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희 조금 전에 장 시작하고 현재 1% 가까이 상승 중이고요.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자면 마찬가지로 0.8%대 상승해서 출발하고 있는 흐름이지만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른 신약 관련 종목들에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 HLB 이렇게 지난주 급등 나왔었던 종목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그 전에 사실 이 관련 테마도 지난주 금요일 좀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 나왔긴 한데요. 목요일 시간에서부터 이슈가 있었습니다. 교육 관련 주들이요. 이 부분 마찬가지로 이제 새해 되면서 정부의 이슈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대통령이 이제 교육의 다양성에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시간회에서 교육 관련 주들이 일제히 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종목들이 많긴 했는데 IB 김영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다가 17%대 급등으로 마쳤고요. 다른 종목들 마찬가지로 메가MD, 아이스크림 에듀, 애니능률, YBM넷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우선은 전문가님 저희 금요일 장이 상승을 했는데 이 교육 관련주들이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다는 거는 이슈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분석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교육 관련 뭐 이슈죠. 이슈가 나왔는데 굉장히 흐름은 별로 안 좋아요. 말씀하신 좀 대로 아쉬웠어요.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다 긴 음봉으로 마무리됐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실제적인 기업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많지 않고 장기적인 거다 네.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쪽에 들어가시는 건 좀 있고요. 일단 긴 음봉이 나와서 이것도 극복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좀 보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단기적인 이슈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우선 우리 교육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슈로 일단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아이비 기명 그리고 메가MD, 아이스크림 에듀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좀 상승을 했었지만은 장중 상승폭에 비하면은 아쉬운 마무리를 했고요. 우선은 관심 있으신 분들이시라면은 현재는 좀 다른 쪽에 투자를 돌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테마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관련주들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작년에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지 미국 내 공급망 이슈 같은 부분들로 인해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좀 작년에 마무리 거의 52주 신저가 근처에서 마감을 하기도 하면서 안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좀 기대를 해볼까 하는 그런 증권가의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주가도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저희 자동차 관련주들 완성차도 있고 부품 쪽도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 관련주들 올해 좀 이제 투자의 타이밍으로 봐도 될까요? 뭐 자동차가 반도체에 비해서 더 많이 하락했죠. 하락폭이 더 커서 뭐 바닥권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지수하고 같은 흐름으로 갈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말씀드리는 낙폭이 워낙 과다하다 보니까 네. 이제 지난주 후반에 오른 분을 일단 좀 이제 거쳐서 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반도체 마찬가지로 쌍바닥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선 조정을 많이 거쳤더라고요. 전기차는. 전기차는 선 조정을 거쳐서 쌍바닥이 이제 나오고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추가 반등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선조정 받은 부분이 있고 전기차 부품. 전기차 예, 부품 쪽이 선조정 받은 국면이 보이고요. 일단은 작년에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올해는 또 거기에 따른 매수세가 들어오지도 않을까 이런 기대까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차트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오늘장에서도 1%, 기아는 한 0.65%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자동차주들 전문가님 현대차 제일 대표적으로 완성차 중에서 봐야겠죠. 차트상으로도 한번 분석 도와주세요. 저희 작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12월 29일 배당락 이슈가 있었던 때에 15만 500원까지 추락을 했다가 현재는 16만 원 선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차트상으로 한번 분석 도와주세요. 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보다 낙폭이 더 크다 보니까 일봉상에 60, 120 현재 완전 역별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체 중에는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지금 역배열에서 이제 기술직 반동 들어오는 모습이라 삼성전자보다도 상당히 낙폭이 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좀 추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26수 골드 나고 눌맥 줄 때 좀 매수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현재는 조금 너무 이른 국면이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수와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쌍바닥 다지는 과정, 그 이후에 반등 국면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대차 종목 차트 통해서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7분 50초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수와 수급 상황, 환율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기분 좋게 1%대 상승 출발해서 그 흐름 현재까지는 지켜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실게요. 코스피는 1.27% 상승하면서 지난주 종가보다 30포인트가량 올라온 상태입니다. 2318선 지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 비슷한 정도까지 회복했습니다. 사실 코스피는 개장 전에도 계속해서 1%대 상승이 예상이 됐었는데 코스닥은 점점 좀 상승폭을 키워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1.3% 상승폭 따라잡았다고 말씀해 드리도록 하고요. 698선까지 다가오면서 7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먼저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만 640억가량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거래소에 매물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420억, 기관이 한 215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160억 정도 팔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거래소와는 반대로 외국인만 매도 우위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60억, 기관이 40억 정도 담아가고 있고요. 외국인은 80억 정도 매도 우위입니다. 환율 확인해 보셔야겠죠. 환율 오늘 장 초반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원 넘게 떨어지면서 현재 1252원 선까지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되면은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거래일 연속된 하락세를 이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지금 환율의 하락폭이 굉장히 큰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업종별로도 확인해보고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수가 상승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모든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섬유유복 업종이 2%, 2.6% 정도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FNF가 3.5%, 한세실업과 비비안이 2%대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에서도 전기전자 섹터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3%, LG전자 마찬가지로 3.2%대 급등 중이고요. 삼성전기도 3%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섬유의료 업종이 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웰크론이 4%, 더네이처홀딩스가 3%대 상승 중입니다. 뒤이어서 인터넷 업종 모든 종목이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줌인터넷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대통령 디지털 전략 관련해서 디지털 전략팀을 신설하겠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장 19%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뒤이어서 더 E&M이 3.48%, 카페24가 2.46% 상승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문가님,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을 하면서 네. 한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양시장에서 섬유의료 섹터 관련된 쪽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저희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투자 전략 네. 세워가야 할까요? 제가 장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뭐 장 초반 추가 반등이 나와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20일 돌파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바로 확률적으로 바로 가기는 어렵고 좀 쌍바닥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오늘 20일 돌파하는 종목들은 조금 분할 매도 하시고 네. 다시 조정받는 모습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21선 돌파 이루어지지 않은 종목 중에서 현재 계속 추세가 형성되고 있는 그 신약 개발 업체라든가 게임 업체 이런 쪽에 좀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20일 돌파하는 종목들은 일부 분할 매도 하시고 게임이나 신약 개발 이런 쪽에 이제 올라오는 업체들 좀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 교체 매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앞서 저희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선은 낙폭이 깊었던 만큼 다시 한번 조금 조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상승하는 종목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좀 분할 매도하시면서 이제 분량 축소하는 방법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우선은 관련된 업종들까지 알려드렸었고요. 현재는 MDS 테크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MDS 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는 이슈로 인해서 현재 상승폭이 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뒤이어서는 아이즈비전이 12%, 코맥스 11%, 푸른기술 14% 관련해서 급등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뚜렷하게 눈에 띄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없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다올인베스트먼트가 13%대 14% 가까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플바이오도 8%대 상승 중입니다.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15% 이상 급등 나왔던 종목
종목이죠. 알츠하이머 신약이 이제 임상 3상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님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신약 관련 종목들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피플바이오 관련해서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신약 네, 이슈가 신약 있었던 개발 이슈죠. 종목인데 3상이면 사실 이제 거의 다 네네네네. 온 걸로 봐도 되니까 이 종목에 좀 관심 가지고 투자해 봐도 괜찮을까요? 피플바이오 피플바이오. 지난주에는 15% 넘게 급등 나고 오늘 장 초반 5%대 상승 중입니다. 일단 일봉상에도 그냥 이제 좀 고점 상태예요. 많이 이제 그 신약 개발 내용이 임상 실험 성공 가능성 여부가 네. 반영이 돼서 일봉상 상당히 고점 상이거든요. 60, 120 골드가 나면서 수렴 반등 거의 마무리 국면이에요. 이제 주봉도 네. 보시면 많이 올랐죠. 주봉상에도 월봉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조금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신약 개발 임상 성공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 이슈는 조금 마무리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신약 개발 쪽에 아직 오르는 것들이 많아요. 아직도 보니까. 네. 예. 덜 올라온 해외하고 종목들. 좀 제외하고 이래 가지고 현재 발표하고 있는 종목도 꽤 많거든요, 지금. 네. 그런 종목 한번 발굴해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피플바이오 차트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난 한 9월, 10월쯤부터 이 알츠하이머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좀 굉장히 고점으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른 신약 관련해서 아직 안 올라온 제약주들 많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발굴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피플바이오 오늘장에서 5%대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 마찬가지로 제약 관련주죠. 10%대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바스 AI 앞서 말씀드렸던 코맥스, 줌인터넷, 푸른기술 이렇게 좀 인터넷 AI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16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폭을 좀 키워가면서 1.3%, 4%대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팍스 밀키트 이제 자리 옮겨서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좀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오늘장 주목해 볼 만한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을 김현홍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 종료까지 3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팍스 밀키트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알차게 준비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저희 어떤 부분에 주목해 봐야 할지 바로 알려주세요. 네, 지수가 이제 단기 반등 마무리 국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20일 돌파되는 종목은 조금 이제 분할 매도해 주시고 이제 교체 매매를 주실 필요가 있으신데 현재 추세가 형성되어 있는 신약 개발주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CES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도 괜찮고 지금 나스닥이 급반등해서 이제 기술주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밀키트는 어떤 성장주의 대표 주격인 게임 관련주를 오늘 밀키트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스닥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고 현재는 좀 상승한 종목들은 정리를 하고 교체 매매 타이밍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CES 2023 관련된 이슈도 담고 있고 기술주, 성장주들의 대표주자로 볼 수 있는 게임주들을 오늘의 팍스 밀키트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투자 전략 아직 못 정하신 분들께서는 게임 관련주들 주목해 보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의 팍스 밀키트, 오늘 장에서 주목해 보셔야 할 투자 전략으로는 게임 관련주를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뭐 많은 종목이 있지만은 게임주들 속에서도 또 순환 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989 번호로 문자 메시지 김현웅이나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고 오픈 채팅방 안에서 자세한 게임 관련주들 중에서도 종목과 매매 타이밍까지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시작,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